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XRP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적인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XRP에 대한 평가와 비전을 생각해보면서 XRP에 대한 가치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4일 게재된 기사를 통해 XRP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가 나가보자 합니다. 리플 부사장 미국 SEC와 소송 전 우리가 이길 것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에도 집중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본 기사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깊게 생각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금융기관이 포용해야 할 기술 인프라라는 주제를 살펴보시면 리플 블록체인 플랫폼인 리플넷은 스위프트망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리플넷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사용하고 있어 소통 부분도 개선했고 정산 및 대출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플넷의 장점으로 소액이나 대량 결제가 편리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송금액이 적고 여러 번에 거쳐 보내야 하는 경우에도 빠르고 정확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개인과 중소기업의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플의 주된 목표는 은행이나 결제 사업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결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죠. 특히 리플넷 멤버들은 멤버들 간의 국경을 넘는 결제가 원활해지고 금융기관들은 국가 간 지불 시 XRP를 통해 명목 화폐와의 연결 통화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즉각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분하지 않지만 리플넷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위의 기사에서 리플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 솔루션인 X레이피드는 다수의 명목 화폐들 간 글로벌 연결 통화로 XRP를 사용하여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100를 미국에서 한국에 보낸다고 했을 경우 미국의 은행이 $100를 X레이피드를 통해 XRP로 교환하고 XRP는 한국의 원화로 변환되어 한국에 있는 수령자는 한국자산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되죠. 그 외에도 리플넷 멤버들, 은행들을 타깃으로 한 솔루션으로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송금 및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X커런트나 은행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복수의 결제 네트워크 통합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X비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에서 제외시킨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지만 2019년 그레이스케일 빌딩 블록스 XRP를 통해서 XRP와 리플 네트워크의 개발자들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대체 가능한 디지털 커런시에 도전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하였으며 XRP는 기관이 추진하는 높은 거래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처럼 위조된 트랜잭션이나 위조 지폐를 감시하기 위해 제3자가 필요한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마이닝 보상 대신 합의 알고리즘과 에스크로 스케줄을 통합하였고 상업용 금융 상품들 또한 포함시켜 XRP는 금융기관과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다루고 있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에미 요시카와의 의견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의견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XRP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국제송금 문제 해결을 제공하고 상업용 금융상품들을 함께 포함 및 제공함으로써 은행이나 결제사업자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금융기관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리플랩스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이나 정책 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목적성을 대변하는 부분이면서 위에서 다루었던 그들의 리플사의 비전을 통한 기회 외에도 XRP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뉴스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가져갈 수 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명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은행이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송금 기록을 다수에게 공개해야 하고 처리 속도도 느리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Zcash 세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버린다면 이를 악용하기 위한 적대적인 존재들에게 국민이나 국가의 민감한 부분들도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등의 리스크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폐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랩스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기관에 최적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넷을 내놓았으며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리플 블록체인 상에서 은행 간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플 랩스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이 넵스터라면 리플은 스포티파이, 아이튠즈다 라며 넵스터는 개인이 컴퓨터 저장 장치에 갖고 있는 음원을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음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획기적 서비스로 주목받았지만 제도권의 지식재산권을 무시해서 결국 실패하였고 디지털 음원 비즈니스는 기존 시스템과 협업하여 발전을 추구한 스포티파이와 아이튠즈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기사가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이랑 XRP 중 뭐가 더 낫냐가 아니라 XRP가 제도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기관들에게 왜 최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캐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규칙이나 정책 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모든 것을 다수에게 공유해야 하는 투명성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리 목적을 띠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사회법을 고려하면서 발전하고 또 고객들이 상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제도권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업용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정당한 권리가 생겼고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컴플레인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활용성은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화를 내거나 컴플레인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고객의 입장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여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당장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고 제도권적인 마찰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품을 과연 채택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리플사가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을 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곧 리플사가 탄생시킨 XRP에게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리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리플사의 고객 유치는 곧 XRP를 위한 인프라가 자연스럽고 빠르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와 긍정적인 평가 요소는 XRP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징과 기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리플사가 영리적인 목적을 띄우고 있는 만큼 어쩌면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야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XRP를 필사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판단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XRP가 나중에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리플사는 과연 간과하고 있었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안고 있어봤자 득이 될 수 없는 것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플사는 유망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져와서 평가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2021년 5월 18일 이집트 국제은행과 룰루 국제거래소가 리플넷을 통해 연결되어 20트로의 송금 경험을 향상시킨다면서 XRP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큰 은행인 NBE (National Bank of Egypt) 이집트 국제은행과 파트너십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BE는 UAE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룰루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와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통해 연결되어 UAE로부터 이집트로의 국경을 넘는 결제를 처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집트는 2020년 한 해에만 240억 달러, 하나 약 26조 7,600억 원의 송금액을 받아 인도, 중국,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 전 세계 5대 송금 대상국으로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26일 리플이 오만 제2은행과 리플넷 국제결제를 제휴하였다며 오만의 제2은행인 도파르 은행과 리플넷을 통한 국경 간 모바일 결제 사업을 제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도파르 은행은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인도 민간은행 인더스 은행과 연계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하죠. 이러한 지속적인 실질적 사용 사례 및 확장들을 고려해볼 때 2021년 CNBC 혁신기업 50위권에 2년 연속 임명된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리플 네트워크와 XRP 코인이 CBDC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RP가 금융기관이 포용해야 할 인프라로서 그리고 리플사의 영리 목적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에미 요시카와의 인터뷰 내용 기사의 첫 주제만을 다룬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더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